이야기 1. 당신의 수업에서 선생님을 울게 만든 적이 있나요? 무슨 일이에요? 분노의 눈물에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1년차 선생님, 정말 좋은 선생님이에요. 그에게는 자살한 10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쉬다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표준반 광대 아이가 반에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그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복도로 나가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대화가 약간 뜨거워졌다고 들었지만 이 아이는 10일까지만 올렸고 암시적인 교사의 아이는 그와 같은 아버지와 함께 끝나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 아이가 약 1초 뒤에 사물함에서 튕겨나간다는 말을 들었어요. 선생님은 화가 나서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돌아오셨고 우리 중 한 명에게 학교 자원 담당관에게 전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큰 소란이 되었고 그 교사는 결국 남은 기간 동안 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그 사람이 아이를 그렇게 밀다니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어요. 15년 후 실제 경험을 통해 그가 한 일은 그게 전부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더위 속에서도 말하지 못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무조건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 아이는 생각만큼 선생님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 최악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를 변호하자면 그들도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자신이 말하는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좀 더 세속적인 의미에서 자신이 말하는 내용의 영향을 실제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피가 암시했듯이 이는 실제 경험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도 그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냥 밀치는 것보다 조금 더 나빠졌을 거예요. 이야기 여러 번 우리는 끔찍한 수업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6학년 선생님이셨어요. 우리 학교에는 하루 종일 담임 선생님이 계시다가 몇 수업만 다른 선생님들에게 돌아가는 이상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우리 담임 선생님도 음악 선생님이셨는데 음악 수업을 하다가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난리가 났다. 그녀는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갔다가 눈주위가 심한 햇볕에 그을린 채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녀를 너구리 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로 인해 그녀는 더 많은 태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음악 수업 중에 정말 화장실에 가야 해서 4초 정도 자리를 비웠더니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다. 소녀는 소년의 머리를 잡고 작은 북에 던졌습니다. 그는 거기에 갇혔습니다. 그녀는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결국 그녀는 수업 중간에 정신이 쇠약해져서 울면서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7학년 담임 선생님이 이것을 보고 위로하는 대신 그냥 들어와서 우리에게 먹게 하셨습니다. 나는 그날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려고만 했던 선생님을 쓰레기처럼 대하는 우리가 버릇없는 바보라고 하더군요. 그는 어렸을 때 그녀 같은 선생님이 있었다면 그녀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우리 자신의 만연한 무능으로 인해 실망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소리쳤습니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울었지만 모두가 끔찍한 기분을 느꼈고 남은 1년 동안 그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이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면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실제로 그들에게 시키는 것이 그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었고 아마도 선생님이 말한 방식과도 많은 관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한순간이 아이들에게 선생님에게 더 친절하게 그리고 아마도 그 이후에는 인류에게 더 친절하도록 가르칠 수 있었다는 사실은 꽤 놀랍습니다. 그리고 네, 오피, 당신의 수업은 버릇없는 바보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옳았습니다. 이야기 3. 고등학교 때 대학교를 갓 졸업한 선생님을 만난 기억이 납니다. 그는 최고였으며 교육에 대한 열정이 매우 높았으며 교육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 종종 음악과 코미디를 교육에 포함시켰습니다. 학급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습니다. 항상 수업 시간에 뛰어다니는 3명의 축구 선수가 있었고 교사는 나머지 학급 사람들처럼 그들도 학습에 흥미를 갖도록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쏟았지만 그들은 너무 냉정해서 주의를 기울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그것을 너무 멀리 가져갔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축구 선수 중 한 명이 농담으로 다른 학생에게나 선생님 자신에게 의자를 던져서 그 불쌍한 사람을 망가뜨렸던 것은 기억납니다. 그는 무질서한 학생들에게 정신을 잃었고 그의 얼굴에서 순수한 좌절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가르치고 싶었지만 이 소수의 학생들은 모두를 위해 그것을 망치려고 열중했습니다. 그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교실을 떠났고 학급의 모든 사람들은 의자를 던진 아이들에게 빠르게 등을 돌렸습니다. 나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지지할 때 이런 말을 듣는 것을 항상 좋아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아이들은 멍청하고 선생님은 아무 잘못도 없다는 사실만 알면 됩니다. 이야기 4, 길지만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14에서 15살쯤 되었을 때 우리 학교에는 대학교를 갓 졸업한 멋진 젊은 과학교사가 있었는데 그는 첫 직장에서 잘하고 싶어하고 자신의 과목에 대해 열정적이며 추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돕기 위해 항상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그는 매우 소심하고 수줍음이 많았으며 행동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형편없는 아이들, 그리고 심지어 당신이 더 잘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아이들조차도 이것을 완전히 활용하는 것이 재미있다는 것을 알았고 누가 자신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곧 일반적인 게임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가 우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없지만 그가 한계에 부딪히는 것을 보았고 어느 날 그가 약간의 쇠약을 겪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물을 흘리기 직전에 교실을 떠났고 다른 교사 중 일부는 수업을 다시 통제하기 위해 개입해야 했습니다. 어쨌든 어느 월요일 우리는 그가 발견되지 않은 심장 문제로 전날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지난 일요일 아침 그가 골프 세션에 참석하지 않았을 때 그의 집에 갔다가 24세의 나이에 그가 침대에서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를 괴롭힌 모든 아이들은 그것에 대해 끔찍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한 소녀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지 나에게 털어놨습니다. 그녀는 그가 훌륭한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무리에 합류했고 이제 그녀는 이점고 친절한 선생님이 죽었고 그녀가 한 일은 그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데 일조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했습니다. 젊은 레디트 사용자를 위한 교훈, 선생님을 잘 대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헌신해왔으며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를 가질 만큼 운이 좋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나 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단지 자신의 일을 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머니는 영어 선생님이시는데 아이들의 스트레스로 인해 직장을 그만둬야 할 정도로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교사는 사람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입니다. 그들을 쓰레기처럼 대하면 당신은 자라서 그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고 당신이 느끼는 모든 죄책감을 받을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 5. 5학년 때 우리 반은 들어오는 모든 대리 교사에게 항상 극도로 불쾌했습니다. 그들은 멍청한 짓을 하고 행동하고 말했고 실제로 그들 중 누구도 오는 것을 본 적이 없었지만 정규 교사는 우리에게 여러 번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업이 끝난 후 눈물을 흘리며 대리자를 떠났습니다. 나는 항상 쓰레기 쇼가 될 것이기 때문에 대체품이 있을 때마다 싫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굉장히 냉정하게 시작하신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녀는 학생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내 5학년 수업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쓰레기 같은 것들이 이 수업에도 많이 있었고 새로운 것들도 있었습니다.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어느 날 그녀는 우리에게 10분 동안 찰싹 소리를 지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는 그 후 학생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중학교 때부터 선명하게 기억하는 몇 안 되는 일 중 하나이다. 이야기 6. 한때 프랑스어 선생님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녀가 교사가 된 이후 첫 수업이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여성이지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정신건강 문제가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항상 매우 조용하고 칙칙하며 그녀는 항상 약간 지저분해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머리를 빗지 않고 메이크업을 약간 번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를 괴롭히는 두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실 곳곳에 절인 홍합을 숨기고 시끄럽고 불쾌한 바보였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선생님의 엄마가 막 돌아가셨고 정말 끔찍한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관리해야 하는 스트레스에 더해 그녀는 신경쇠약에 걸렸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약 2년 후 나는 콘서트에 가던 중 그녀가 기차역 밖에서 돈을 구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를 밀고 또 밀어내는 어떤 심술궂고 괴상한 아이들 때문에 그녀가 완전히 축소된 것을 보니 정말 끔찍했습니다. 이야기 7. 아니요. 하지만 화학 시간에 선생님인 버트 코치가 칠판에 적는 것을 멈추고 앞을 똑바로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마 이 칠판 전체에 내 두뇌가 날아갈 수도 있는데 너희는 눈치채지도 못할 거야. 그의 말을 들은 사람은 나와 내가 이야기하고 있던 여자뿐이었다. 내가 코치님, 저건 지우개 판인 것 같아요. 이제 아무도 분필을 사용하지 않아요. 라고 대답하자 그가 웃어서 걱정이 조금은 덜어졌습니다. 이야기 8. 나는 울었던 선생님이지만 그래도 뭔가를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어느 날 아침반에서 제가 제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고 쉬는 시간에 한 아이가 제게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보통 저는 제 사생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지만 제 학생에게 그날 아침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말했습니다. 수업을 마치기 전 학급위원회에서는 모든 학생의 진심 어린애도 메시지가 담긴 동정카드를 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참지 못하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 우리에겐 행복한 사람이 필요했지, 그렇지? 이 모든 것 가운데 기쁨과 공감이 있는 참으로 멋진 작은 오아시스입니다. 정말 놀라운 아이들의 수업입니다. 오피, 당신이 그들을 잘 가르쳤다고 확신합니다. 이야기 9. 중학교 과학 시간에 늘 친절하신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연로한 분이셨는데 우리가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항상 준비해 주셨고 종종 자비를 지불하기도 하셨습니다. 나는 그녀가 나가서 플라스틱 필통 20개 정도를 사서 연필, 자, 지우개 등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 중 몇몇이 필통 몇 개를 방저편에 던져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자 몇 개를 부러뜨렸고 그녀가 다른 선생님과 이야기하기 위해 5분 동안 밖으로 나가는 동안 그녀가 우리에게 제공한 많은 것들을 일반적으로 깨뜨렸습니다. 그녀가 돌아오자 울기 시작했고 나는 그녀가 너무 안타까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통제력을 잃고 감정이 격해진 것에 대해 사과한 후 학급에 작은 사탕 조각을 주었습니다. 사과했어야 할 사람은 우리였다. 비록 그 반이 작은 악마 아이들로 가득 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우리에게 너무나 다정했습니다. 이야기 10. 학급 전체는 선생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생일에 우리는 그녀를 놀라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가 깃발 행사를 마치고 교실에 들어오자 우리는 두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깃발 행사 동안 선생님과 함께 있었고 일부는 깃발 행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며 교실의 특정 장소에 숨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랐고 선생님이 우리 반 친구들과 함께 도착했을 때 우리는 선생님에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눈물을 참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학급의 가장 성공적인 생일 깜짝 행사였습니다. 이야기 11.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우리는 전체 그룹으로서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음을 내고 듣지 않고 장난을 치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너무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녀가 일을 처리할 때까지 우리 중 몇몇은 복도에 서 있도록 파견되었습니다. 그녀가 우리에게 말하러 나왔을 때 한 친구가 문틀에 손을 기대고 있었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웃음을 참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는 우리를 거기에 두고 교실로 돌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순간 그 친구는 1000개의 태양처럼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은 즉시 돌아와서 귀에서 증기를 뿜어내며
우리의 어린 시절을 완전히 파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돌아보며 그의 손가락 끝이 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문을 닫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기분도 빠르게 바뀌었고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분이 나쁠 수도 있었지만 이미 웃어서는 안 되는 일들의 목록에서 맨 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야기 12. 하루가 끝나고 우리 9살짜리 아이들이 모두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항상 문제를 일으키려고 애쓰던 이 아이가 다음 날 숙제에 대해 선생님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엄마에 대해 몇 마디 말을 했고 그 다음 그는 선생님의 엄마에 대해 무례한 농담을 했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엄마가 죽었다고 소리쳤습니다. 선생님이 우는 동안 우리는 5분 정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야기 13. 저는 영국에서 대학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내 일을 정말 사랑하고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돕는 것을 좋아하며 그들이 대학 과정에 진학하도록 돕는 것을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수업에서 실제로 많은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었지만 이 수업은 정말 게으르고 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 수업에서 정말 형편없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평균 점수는 30% 정도였습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한 말을 했더니 한 학생이 어떻게 죄책감을 갖고 넘어지면 안 되는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나는 그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있다는 느낌을 설명했고 그들이 대학에 갈 것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결과에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당시 저는 이별을 겪고 며칠 동안 차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때 교실 앞에서 울었습니다. 전문적으로 말하면 끔찍한 순간입니다. 이야기 14. 5학년 때 정신병적인 대리 교사가 있었는데 아마도 50대 후반이었을 것입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모두들 시끄러워졌고 그는 즉시 닥쳐 라고 소리치며 우리를 제압했습니다. 우리에게 말하자 그는 격렬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놀라게 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침묵을 지켰지만 수업이 시작된 지 20분쯤 되었을 때 그 사람이 갑자기 말을 멈추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목청껏 비명을 질렀기 때문에 그의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시끄러워서 후회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책상 위로 쿵쾅거리며 모든 것을 세게 쓸어버리고 내내 혼자 중얼거린 다음 방 뒤쪽으로 가서 불을 모두 껐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모두 겁에 질렸습니다. 그는 한동안 방 뒤쪽을 조용히 서성거리다가 다시 앞쪽으로 돌아가 칠판을 쳤다. 내가 가장 선명하게 기억하는 것은 그의 다음 말이었다. 그는 격렬하게 몸을 떨며 선생님이 돌아오시면 너희들 수업이 얼마나 끔찍한지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선생님이 너희를 불태워버릴 테니 너희 모두 지옥으로 라고 소리쳤다. 그는 다시 선생님 의자에 몸을 던지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 반 친구 중 한 명이 몰래 빠져나와 교장 선생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몇 분 후 교실에서 호송되었고 우리 모두는 개별적으로 교장실로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분명히 그는 방금 이혼했고 일종의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같은 날 해고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그의 초기 반응을 보장할 만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방금 찰칵 소리를 냈습니다. 네, 오피가 말하는 소리에 따르면 이 사람은 그날 너무 덥지 않았고 아마도 한동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업이 그곳에서 총격에 휘말리는 것은 확실히 짜증납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은 나쁠 수 있지만 이 남자는 경솔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가 더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15. 네, 5학년 9세에서 10세. 평소 선생님이 뭔가 일을 하러 나가셨기 때문에 작고 꽤 멋진 선생님이 우리 수업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입을 다물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모두 흥분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낙서를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며 교실에서 뛰쳐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제서야 나는 수업 시간에 그녀에게 얼마나 적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그녀가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고
곧바로 다시 이야기를 나누는데 몇 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선생님이 우리 학년 중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한 유일한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이야기 16. 내 수업은 아니고 우리가 7학년이었을 때 쌍둥이 동생의 수업이었다. 우리는 불량 학생들로 가득 찬 공립학교에 다녔습니다. 그의 수업은 특히 나빴습니다. 그들은 한 달 동안 대리 교사에게 수업을 맡게 했고 한 아이는 심각한 지적 장애가 있는 척하면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끔찍했지만 당시에는 다들 재미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신음소리를 내고 책과 물을 던지고 바닥에 침을 뱉었고 학급 사람들은 함께 놀았지만 모두 그를 비웃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서브는 계속해서 그 사람은 통제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괴롭히지 마세요. 라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장애가 특히 심할 정도로 심해졌고 학급의 모든 사람들은 계속 웃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수업 중간에 울었고 나중에 그가 내내 그런 척을 했다는 것을 알고 그만두었습니다. 이건 짜증나. 선생님은 분명히 많은 공감을 갖고 무엇이든 기꺼이 함께 일할 의향이 있었고 아이들은 그것을 모르고도 그 점을 정말로 활용했습니다. 그래, 좀 짜증나는 일이네. 봐봐, 너는 7학년이잖아. 알겠습니다. 그런 장난이든 뭐든 일어나면 7학년이 되면 재미있죠. 그리고 인생의 그 시점에서는 장애를 가장하고 교사의 공감을 남용하는 등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엉망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그건 좀 형편없다고 말하는 거야? 이야기 17. 이것은 아직도 나를 분노하게 만든다. 9학년 역사 선생님이었는데 나 자신은 그 사람을 키운 적이 없었지만 몇몇 친구들은 그랬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아내는 여름 방학 동안 새 쌍둥이를 낳았고 그의 스트레스 수준과 수면 부족은 우리 많은 아이들에게도 명백했습니다. 어느 날 한 무리의 인기녀들이 그의 아내인 척 학교에 전화를 걸어 그의 갓난아기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말했다. 그 당시 그의 교실은 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말 그대로 복도를 질주하기 전에 선생님에게 수업을 지켜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를 망쳤어요. 좋아요. 9학년이라면 이것보다 좀 더 잘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단지 악입니다. 나는 그것에 대한 다른 어떤 단어도 모른다. 이것은 정말 끔찍한 행동입니다. 이 소녀들이 평생 동안 끔찍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니요, 전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생의 이 시점에서 더 잘 알아야 합니다. 나는 이 선생님에게 동정심밖에 없어요. 나는 그것이 어떤 느낌일지 상상할 수 없으며 그럴 필요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18. 그것은 다른 수업, 다른 과목, 다른 교사, 그리고 다른 이유로 한 번 이상 일어났습니다. 하나, 2학년 대수학 2과목에서 선생님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생님이 답답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녀는 그럴 자격이 있었고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며 조용히 수업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말했을 때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둘째, 4학년 프랑스어 4반은 분명 선배들로 가득한 반이었고 우리 고등학교에는 프랑스어 선생님이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그 선생님과 4년 동안 함께 지냈어요. 마지막 날, 우리는 그녀에게 4년간 함께한 프랑스어 생활의 추억이 담긴 책을 선물했습니다. 우리는 수업 시간 외에 이런 일을 함께 했기 때문에 정말 놀랐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읽고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그 수업을 놓쳤어요. 셋째, 나의 3학년 영어 선생님은 더 그레이트 개츠비라는 책에 푹 빠져 있었고 그 책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그 의견을 학생들에게도 강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실패하고 싶지 않았고 달팽이 속도로 기어가야 했던 책에 대해 꽤 기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AP 영어 수업을 막 중단했습니다. 책에 대한 내 생각에 대한 에세이에서 나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책을 폐기했습니다. 물론 만점은 기준표 안에 머물었습니다. 왜 내 에세이 자체가 선생님을 눈물나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것은 단지 책에 대한 나의 리뷰일 뿐이며 나는 선생님을 개인적으로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녀가 정말 즐겼던 일이 분명하고 불안한 작은 쓰레기가 그런 것을 진흙탕으로 끌고 갈 권리가 없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느낌이 듭니다. 나는 1위 이후에 솔직히 오피가 바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오피가 선생님은 다 형편없어 라고 말하는 일종의 바보 꼬마일 것이라고 완전히 기대했습니다. 그러다가 둘, 셋이 나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둘째, 그것은 교사에게 정말 좋은 일이기 때문이고, 셋째, 오피는 결국 그래, 그건 내가 하기엔 좋은 일이 아니었어 라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캐릭터 성장입니다. 자랑스러워요, 오피. 이야기 19. 제가 중학교 때 몸집이 크고 다리가 아주 얇은 나이 많은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소 암탉과 닮았습니다. 그녀가 약간 처진 턱밑과 닭머리 꼭대기처럼 보이는 짧은 머리, 그리고 매우 뚜렷한 코를 가지고 있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반에 몇 번이나 제지되었던 것처럼 보였던 새로운 아이가 이제 그 반에 들어왔습니다. 그 남자는 전반적으로 바보였지만 그가 그녀를 닭이라고 부르고 팔을 펄럭이면서 삐걱거리는 닭 흉내를 낸 날, 나는 그녀가 아마도 그 모습을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 농담하는 사람들을 상대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에 그녀는 즉시 울기 시작했고 방에서 나갔습니다. 나머지 학급의 교감 중 한 명이 수업을 이어받았고 교감은 그 시간을 이용하여 우리에게 바보가 되는 위험에 대해 훈계했습니다. 나중에 대학에 가서 강당 크기의 강당에서 인류학 선택 과목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교수는 매우 두꺼운 인도 억양을 갖고 있었지만 여전히 매우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방언과 문자의 개념에 대한 강의에서 이것이 어떻게 서로 다른 지역 집단 사이에 잘못된 의사소통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 논평했고 한 학생은 강당 뒤쪽에서 무슨 말인지 모르면 힘들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누군가 말하는 괴짜야. 교수는 잠시 조용해지더니 말이 없다. 수업이 끝났다 우고 중얼거렸다. 그녀는 물건을 챙겨 강의실을 떠났다. 나는 그녀에게 너무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다음 강의에는 학과의 선배 몇 명이 등장해 고등교육기관에서의 무례함의 수준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에 대해 강의했다. 그 말을 한 사람이 거기 있었는지조차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사건들로부터 몇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중학생만큼 형편없기 때문에 멍청이 한 번의 농담에 아무도 끼어들지 않았고 멍청이 두 번은 강의실에서 도대체 왜 그래 하는 표정을 많이 잡았습니다. 둘째, 대학 교수의 경우 전문성 수준이 놀라웠다. 다음 수업에서는 윗분이 얘기를 다 마친 뒤에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계속 말씀하셨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녀는 수업을 제대로 해산할 만큼 몸을 모았다. 초현실적인 방식으로 영감을 주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절대 인도식 억양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야기의 맥락에서나 전반적으로 볼 때 매우 형편없는 취향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것은 확실히 거칠었습니다. 어린아이들, 중학교를 가르칠 때 이러한 것들은 받아들여지지는 않지만 기대되는 것에서 단계적으로 벗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아이들은 정말 멍청하고 상처 주는 일을 하고 말할 수 있으면서도 그것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해서는 안 될 수도 있고 더 잘 알아야 할 수도 있는 지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람이 그랬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 번 참았습니다. 좋아요. 그래, 그건 형편없었고 아무도 참여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두 번째 것은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다. 수업에서 나가세요. 예를 들어 당신이 누구에게 인상 깊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모르겠어요. 심한 행동. 그러지 마세요. 간단해요. 어쨌든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진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몇 명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는 스트레스를 주고 좌절감을 주는 일이 많았지만 그렇죠. 레딧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얻는 것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특히 더 행복한 사연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하지만 지금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디에 계시든 낮이든 밤이든 멋진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